안녕하세요. 복잡한 주식판 편하게 살아남자 복주편살 운영자 마이개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선진 뷰티 사이언스라는 종목을 분석해 볼 텐데요. 제 옆에는 민석 씨가 나와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주린이 민석입니다. 네.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이름만 봐도 어떤 종목인지 감이 오시죠? 그쵸. 뷰티가 들어가면은 보통은 화장품 회사인 거죠. 네, 맞습니다. 간략하게 기업 개요를 보면 1988년도에 선진화학으로 설립이 돼서 작년 1월 말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에요. 그리고 화장품 완제품도 물론 제조를 하지만 원료를 주로 제조하는 업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판매 뒤에 B2B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뭔가요? 요거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라고 해서 회사 대 회사를 말하는 거예요. 보통 판매하는 회사들은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B2C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원료나 중간재를 공급하는 회사들은 일반 소비자를 상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B2B 회사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은 회사에서 회사로 판매를 하면은 B2B고 회사에서 소비자한테 가면은 B2C인 거네요. 네. 그 주주 구성을 보면 이성호 외 13인이 가족 또는 친척으로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지분이 가족에게 있는 가족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시가총액은 862억 원이고 발행 주식 수는 600만 주가 조금 넘고 이 중에 40% 정도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유동 주식이에요. 매출 구성을 보면 2021년 거는 아직 반기 자료밖에 없으니까 2020년을 기준으로 할게요. 전체 매출의 66.3%가 화장품 소재에 집중돼 있어요. 음, 그 중에서도 54.1%가 자외선 차단 소재에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비드랑 스킨케어도 취급을 하는데 스킨케어 같은 경우에는 액수가 많이 적기 때문에 주로 자외선 차단 소재에 주력을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자외선 차단 소재면은 선크림, 스킨케어면은 로션이나 스킨 이 정도인 건 알겠는데 마이크로비드는 뭔가요? 네, 말 그대로 아주 작은 구슬 같은 입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화장품을 바를 때 좀 더 발림성이 좋게 하기 위해서 추가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매출 구성을 퍼센트로 바꿔봤어요. 이러면 좀 더 우리가 한눈에 파악하기가 쉬운데요. 화장품 소재의 비중이 계속 커지고 그 중에서도 자외선 차단 소재 비중이 월등한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수출과 내수로 구분해 봤을 때는 어디에 더 집중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수출에 확실히 많이 비중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죠. 또 수출하는 품목 중에서도 어디가 눈에 띄나요? 자외선 차단 소재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회사가 앞으로 더 좋아질 건지 아닐지는 어디를 보면 될까요? 수출되는 자외선 차단 소재를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걸 잘 염두에 두고 뒤에 내용을 가보죠. 재무 현황을 보면 일단 매출은 400억 원대 중반을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어요. 팬데믹이 시작됐던 2020년에도 전년 대비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았죠. 영업이익은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선방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이 회사가 1년 안에 망할지 안 망할지를 보기 위해서 어떤 걸 고려해야 된다고 했죠? 부채 비율이랑 유보율이었죠. 네, 그렇죠. 민석 씨가 보기에는 어떤 것 같아요? 부채 비율이 18년도에서 19년도 사이에 올랐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거죠? 예, 이거는 그 장항에 새로운 공장을 짓는다고 일단 자금이 필요했어요. 아, 그래서 부채 비율이 올라가고 현금성 자산을 좀 사용해서 유보율이 내려간 걸로 보여요. 그래서 회사 자체에 어려움이 있어서 부채 비율이 올라가고 유보율이 내려간 건 좋지 않은 현상이지만 신규 투자를 위해서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나쁘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부채 비율 유보율인
2021년 9월 거를 보면 어떤 것 같아요? 확실히 많이 줄었네요. 부채 비율은 줄고 유보율은 조금 오른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115% 수준이고 유보율은 1400%가 넘기 때문에 이 회사는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선진 뷰티 사이언스의 첫 번째 강점은 국내외 유명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사진에 보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해외 유명 브랜드들이 보이죠? 네, 샤넬, 로레알, 에스티로더, 아모레퍼시픽, AHC 등 여러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강점은 선진국 규제에 적합한 소재를 개발했다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규제가 있는데 일반 화장품에 조금 첨가된 자외선 차단 같은 경우에는 크게 규제를 받지 않아요. 음, 그런데 기능성으로 분류가 된 자외선 차단제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성분이 무기계인지, 유기계인지가 중요한데요. 유기계 자외선 차단제 성분 같은 경우에는 인체에 유해하다고 보고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진 뷰티 사이언스에서 사용하는 건 무기계 자외선 차단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규제가 강화돼도 지장을 받지 않고 다른 회사들이 공급을 못하게 됐을 때 선진 뷰티 사이언스에도 어느 정도 기회가 생길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세 번째 강점은 미국 FDA에서 본인들이 가진 규제에 맞는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는지 현장 실사를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진 뷰티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이 현장 실사를 통과한 회사가 됐어요. 아시아를 통틀어 봤을 때도 지금 일본의 한 회사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을 통과 유지하고 있는 회사가 없는 상태. 이 회사에서 한번 FDA 기준을 통과했다 해서 그게 꼭 유지되는 게 아니고 1년에서 한 4년 뒤에 다시 한 번 더 실사를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유지하는 게 쉽지는 않다고 해요. 네 번째 강점은 인구가 많은 중국에서 자외선 차단제를 가장 많이 팔고 있는 화장품 업체들에 납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최근 6년 동안 작년을 제외하고는 매출액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게 보이죠. 네. 마지막 강점으로는 새로 지은 장항 신공항 가동에 따른 제조 원가 절감이에요. 기존에 있던 공장에서는 생산 공정이 수평으로 이동을 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공장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공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력의 도움을 받아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생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요인들을 볼게요. 일단 기회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을 보면 코로나 팬데믹이 해소됐을 때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해외여행이나 항공 관련 주식들이 오를 거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쵸. 그리고 마스크가 없는 일상생활로 복귀할 경우에는 색조 화장이라던가 자외선 차단제 사용이 늘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매출이 늘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유기계 자외선 차단제 사용 규제가 지금은 미국 일부 주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지만 더 많은 미국 주로 넓어지고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으로 규제가 확대됐을 경우에는 선진 뷰티 사이언스의 매출이 더 늘어날 기회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가 될 경우에는 위협이 될 수가 있어요. 네. 특히 지금은 델타 변이랑 오미크론 변이가 동시에 유행 중이고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추가 접종을 맞고 경구용 치료제가 나왔는데도 기대만큼 효과가 크지 않으면 선크림을 아무래도 바를 날이 점점 멀어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이 진정되더라도 마스크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지 않고 야외 활동을 한다면 또 매출 증가가 어려울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종목을 매수를 할지 말지를 판단을 해볼 거예요. 네. 차트 분석부터 해보면 일단 상장 첫날에 공모가 11,500원에서 따상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상한가까지 찍었다가 주가가 쭉 빠졌어요. 네. 그러다가 작년 봄에 백신 접종률도 올라가고 위드 코로나 기대감이 커지면서 바닥도 다지고 약간 상승도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7월부터 델타 변이 보고가 들어오고 델타 변이가 유행하면서 주가가 빠지게 되죠. 그리고 8월에 국내 증시가 내려갈 때 함께 하락했다가 10월 하락까지 쭉 하락세가 이어져요. 그나마 최근 12월 달 들어서 주가가 더 안 빠지고 바닥을 다져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 다음에는 오버행 이슈를 검토해 볼 텐데요. 근데 이거 오버행은 정확하게 뭔가요? 네, 오버행 이슈를 쉽게 얘기하자면 기존에 큰 물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시장에 물량을 풀 건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갑자기 주식을 많이 들고 있는 기존 주주들이 매도를 해버린다면 주가가 크게 빠질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봐야 돼요. 일단 상장한 지 1년이 다 돼가기 때문에 3에서 6개월 정도 보호 예수가 돼 있던 물량은 이미 시장에서 소화를 했어요. 그리고 가장 크게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의 물량은 예수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아직 1년 이상 남아서 당장 걱정할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이번 달 마지막 주에 보호 예수 기간이 풀리는 3% 정도의 물량 정도가 있겠죠. 그러네. 네. 그런데 주식수를 봤을 때 18만 주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동종업체와의 멀티플을 비교해 볼 텐데요. 지난번에 트임 종목 분석을 해봤잖아요. 네. 네. 그러면 민석 씨가 보기에는 지금 선진 뷰티 사이언스의 멀티플은 어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낮은 편은 아니죠. 높은 편에 속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ODM이라고 해서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기보다는 판매를 하는 다른 업체에 납품을 하는 화장품 회사들끼리 비교를 해봤을 때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같은 대형 업체들에 비하면 지금 멀티플이 높은 거죠. 네. 그런데 한국화장품이나 CNC 인터내셔널 같은 회사와 봤을 때는 이 회사들은 지금 영업이익이 아직 잠정치가 안 나왔어요. 이익이 나더라도 크지 않거나 어쩌면 적자가 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멀티플이 계산이 안 되거나 상당히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회사들보다는 괜찮은 상황이죠. 네. 그리고 조금은 다르지만 색조나 기초 화장 또는 종합 화장 분야에 있는 회사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어떤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하네요. 네, 그렇죠. 지금 아직 잠정치가 나오지 않았거나 적자가 예상되는 회사를 제외하면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사드 보복이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크게 타격을 받지 않았던 저력이 있고 또 유보율이나 유보율이나 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는 회사예요. 차트를 봤을 때 주가는 바닥을 다지는 걸로 보이고 이번 달 마지막 주에 출하 예정인 보호예수 물량은 큰 영향을 줄 것 같진 않아요. 다만 멀티플 측면에서 크게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투자자가 판단해야 될 것은 지금보다 코로나 팬데믹이 더 나빠질 수 있을까? 나빠지지 않고 좋아진다면 언제쯤 좋아질까? 이런 판단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지난 2년 정도를 봤을 때 지금보다는 상황이 더 나빠지기 어렵다고 판단을 하면 2차 매수를 지금 해볼 수가 있겠죠. 전일 종가인 14,000원 초반 부근에서 1차 매수를 할 경우에는 우리가 주가가 20%가 더 빠졌을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한다고 했죠. 그렇죠. 2차 매수를 하게 된다면 11,300원 정도에 살 거고 평단은 12,700원이 될 거예요. 또 11,300원에서 20%가 더 빠지면 9,050원 정도에서 3차 매수를 하게 되겠죠. 네. 그러면 평단은 11,500원 정도가 될 거예요. 이 가격이 공교롭게도 공모가와 같은 가격이에요.
거거든요. 음. 이 정도까지 쭉 빠지게 되면 주가가 반등이 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점까지 고려한다면 리차 매수를 한번 고민해 볼 타이밍인 것 같아요. 네. 물론 더 저평가되어 있거나 매력적이라고 생각되는 기업이 있다면 굳이 이 종목에 매달릴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참고한 자료는 여기를 보시고 여러분들의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